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유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증교사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엇갈린 1심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지 권영철 대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열흘 사이에 2개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간 느낌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직후 입장문을 들어보시면 어떤 기분인지 느낌이 올 겁니다. 먼저 지난 15일 1심 선고 직후의 입장 들어보시죠. 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제 위정교사 1심 선고 직후의 입장 들어보시죠. 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도 확실히 다른데요. 네. 민주당에서조차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안팎, 심지어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80만 원 정도를 예상했고, 네. 유증교사 혐의는 조금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그렇게 예측한 건 아닙니다만은 중론이 그랬던 건 사실이고요. 물론 전부 무죄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왜 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걸까요? 중견 법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판사들이 독립돼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라거나 네. 예측을 했다가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은 재판부가 흔들렸다고 하는 건 잘못된 예측이 원인이지 판결이 원인이지 아니지 않냐, 이런 네. 얘기도 했고요. 또 재판부마다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견들을 얘기를 했고요. 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최종심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살아있고 허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양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재판 결과를 두고 법리나 증거를 들이밀면서 논쟁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가 믿거나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고, 법리적인 설명은 들을수록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 결과를 두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면 재판 결과에 앞서서 네. 검찰의 수사나 기소의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재판부도 다르고 사건도 연관성이 없는 별개이니까 엇갈린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면은 항소심에서 다투고 최종 대법원에서 또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나 기소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장 허위사실 공표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 중에 사실이 아닌 말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의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입건을 했다거나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그 네. 항복한 장수는 2번 죽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습니다. 예. 졌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또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그런 형을 선고한 것은 저는 2번 죽인 게 다름없습니다. 부관 참시행에 다름없습니다. 이전 처장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수 농객 정규재 씨는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정규재 씨가 그제 페이스북에 내가 이재명 재판을 부끄럽게 보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짧게 소개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간발의 차이로 당선자가 되었다. 그도 김건희 여사, 장모 관련, 임금 왕자, 주술 무속인 등 많은 거짓말을 했다면서, 그러나 그는 지금 불소추의 대통령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조직을 지휘해 낙선자를 검색하고 뒤지고 하는 행위는 실로 비열하다. 이런 행동은 우리 정치사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법조인들도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들은 어떻게 비판을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대선에서 떨어진 후보를 검찰이 탈탈 털어서 계속 기소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이다. 선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게임인데 게임이 끝난 뒤에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계속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그 두 사건 모두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니까 네. 최종심까지 가봐야 최종 결론을 알 수 있겠네요. 판사 출신 법조인들도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위정 교사죄의 경우에 항소심에도 치열하게 다투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1심보다는 오래가지 않을 걸로 전망합니다만은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까? 한마디로 첩첩산중입니다. 위정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시작에 불과한데요.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아직도 3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